드래곤 소드 어웨이크닝 출시일이 7월 23일로 확정이 되었고 출시 후 진행될 로드맵도 공개를 했어. 이 작품은 26년 1월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했었지. 출시 당시 게이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안 좋은 사건을 겪고 현재는 패키지 버전으로 변경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작품이기도 함. 나는 모바일 게임은 관심이 없어서 1월 출시 때 해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스팀 체험판을 해볼 수 있었음. 체험판을 해보고 느낀 결론은 매우 재밌었고 무조건 구입해서 플레이할 거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전투였어. 이미 드래곤 네스트, 헌드레드 소울로 뛰어난 개발 능력으로 정평이 난 박정식 대표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으니 이걸 아는 게이머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고 그 기대만큼 전투 재미는 매우 좋았음. 이 게임의 전투 특징은 가드 게이지와 태그 콤보 시스템임. 가드 게이지는 적에게 일정 데미지를 초과해야 가드가 풀리면서 무방비가 되는데 이때 콤보를 쉬지 않고 넣는 게 중요함. 가드 게이지는 조금만 쉬면 다시 꽉 차버리기 때문에 적이 다시 가드를 올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야 해. 뭐랄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세키로 전투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풀어낸 느낌이 들었음. 적의 가드 게이지가 풀리도록 쉬지 않고 때려야 하고 무방비 상태일 때 태그 공격으로 폭딜을 넣는다. 게다가 언제쯤 태그를 할지, 추가 기술을 넣어야 할지 UI를 통해 알기 쉽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도 엄청난 데미지를 퍼부을 수 있게 됨. 게임을 쉽고 재밌게 풀어냈다는 걸 느꼈음. 그리고 내 캐릭터도 적에게 큰 데미지를 받으면 가드 게이지가 풀리면서 브레이크 표시가 뜨는데 이때 멀리 피해서 다시 가드 게이지만 채우면 돼서 체력바가 낮아도 안심하게 되더라고. 레벨이 높은 적들에게도 웬만하면 한방 컷으로 죽지 않게 되니까 플레이어에게 생존 기회를 주는 느낌을 받았음. 내 캐릭터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 보장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적을 때릴까 고민하게 됨. 내 레벨보다 높은 적을 만나도 도전의식이 같은 게 생기게 됨. 전투에 있어서 타격감과 피격감도 중요한데 나는 액션 게임에서 적을 때릴 때 반응과 내 캐릭터가 맞았을 때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임. 어떤 게임들은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서 내 캐릭터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인 경우가 있는데 난 그러면 캐릭터와 몬스터가 보이지 않게 되니 너무 짜증이 나거든? 근데 이 게임은 전투 과정 중에서 과한 이펙트가 없어서 전투에 방해되는 게 없어서 좋았음. 이거 정말 액션 게임에서 기본적인 건데 못 지키는 게임 회사들 정말 많아. 타격감은 몬스터와 캐릭터의 모션도 중요하지만 카메라 액션도 꽤 신경 쓴 티가 남. 카메라 시야가 너무 멀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타격감이 별로고 카메라가 너무 가까우면 적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데 가장 적정 시야를 잘 찾은 것 같아. 물론 카메라 시야 너무 좁다고 불평하는 유저들도 몇몇 있긴 한데 개발자가 카메라 시점 조절 편의 기능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해서 해결해 줄 듯. 나는 궁극기 스킬 연출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게임처럼 단순 컷신으로 때운 게 아니고 캐릭터가 줌인되면서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이 진상국무상의 무쌍난무 연출을 참고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짜여진 전투 시스템이었어.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 로곤 기능이 없지만 이건 정식 출시 때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도 문제 없겠더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괜찮았음. 개발자 영상을 보니 첫 프롤로그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20번은 변경했다고 하던데 나는 마음에 들었음. 주인공 류트가 과거에 큰 사건을 겪었고 각성한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전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왕궁으로 가는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됨. 평범한 왕도물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유명사를 읊어대는 서브컬처 게임들보다 훨씬 몰입감이 좋았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여서 더 좋았던 것 같네. 게임 아트도 내 개인적 취향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최근에 봤던 서브컬처 아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 특히 컷신 연출에서 캐릭터 묘사가 더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컷신 보는 맛이 좋음. 지루하지 않게 적당히 짧은 분량으로 끊어서 계속 보게 잘 만들었어. 스토리 스킵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도 없겠지만 나는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서 포기하는 편인데 대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연출도 꽤 잘 표현되어서 몰입해서 다 보게 되었어. 애니메이션 모션도 되게 공들인 티가 나. 개발진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걸 보면 앞으로 스토리도 꽤 기대가 되는 부분임. 게임 최적화도 상당히 좋았어. 나는 노트북으로 플레이했는데 보통 수준 옵션에서 4K 60프레임 고정이 되더라고. 사실 모바일 게임으로 우선 출시하던 거라서 최적화 걱정은 없긴 한데 나중에 닌텐도 스위치 2로도 출시하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한 가지는 게임 디자인이 모바일 게임스럽다는 점인데 애초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하려고 했었고 이걸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던전을 들어가는 방식이 모바일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테이지 진행 방식이긴 한데
보상 표시를 지우고 던전으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로딩 화면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긴 해. 콘솔 패키지 게임은 재화 보상보다 플레이 자체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던전을 들어가면 어떤 몬스터가 있고 어떤 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긴 하거든. 굳이 보상이 없더라도 던전이 보이면 들어가 보고 싶고 막상 들어가 보니 나보다 강한 애들이 보이면 도망치면 되니까. 오히려 이런 재미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던전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연출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면 그때 되어서야 해당 던전에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 나중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게 편의성도 챙기고 다채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개발 방향을 보았을 때 싱글 패키지 게임이지만 라이브 서비스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음. 이 부분은 한국 게임 회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싱글 패키지 게임들은 대부분 그랬음. 한국 게임 업계에서 싱글 패키지를 개발은 정말 어려운 도전인데 하운드 13 게임 회사한테 좋은 게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드래곤 소드 어웨이크닝 체험판을 플레이해본 소감은 여기까지야. 그럼 끝!